넌 진짜. 자, 187페이지. 야, 니네 시간표 다 확인했지? 그치? 시간표. 그때 가서 갑자기 저 안 돼요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나. 자, 우리 내려가서 이 밑에 제목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제목부터. 자, 농가원령가. 자, 농가에서 얘들아 이 작품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자, 원령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나온 월이라는 건 여기 매달을 이야기하는 거야. 매달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노래야. 그래서 이 원령을 가지고 있는 걸 자, 우리가 원령체라고 얘기를 해요. 원령체 가사. 자, 성격은요. 자, 원령체는 매달마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교훈과 계몽인데, 계몽이라는 말은 얘들아 가르쳐서 깨닫게 하다. 가르쳐서 깨닫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가르쳐 줄 거야. 교훈도 가르쳐 줄 거고요. 깨달음까지 줄 거라서 이제 교훈적, 계몽적이에요. 자, 주제는요. 각 달과 절기에 따른 농사일과 자, 봄엔 1월에는 뭐라고 2월에는 뭐라고 어떤 농사일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시풍속이라는 건 풍습. 전에 내려오는 각 절기마다 해야 할 풍습. 자, 여기다 플러스 이제 절기라는 말까지. 자, 농민들을요 계몽 교화시키고자 해요. 자, 원령체 노래 중 가장 큰 규모를 지니고요. 조선시대 생활사 및 풍속사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님. 전 13장이야. 자, 1월령에서 12월령까지 이제 나타내는 거 플러스 이제 뭐 서사 부분이겠죠. 자, 우리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볼 작품은 앞 페이지 넘어가면 여기 보면 정월이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는 다 있는데 자, 우리 정월이라는 말에다가 표시하시고요. 우리는 지금 1월 얘기만 할 거예요. 나머지 2월에서 12월까지 보다가는 1년 내내 걸리니까 자, 1월령 하나만 볼 거야. 자, 1월에는 뭘 하기 시작해야 하냐. 정월은 맹춘. 자, 이때부터 초봄으로 봐요. 봄으로 봐. 그래서 입춘, 우수, 절으로다. 내가 굳이 표시 안 하는 거는 그냥 그렇구나 보고 넘어가고 외울 필요는 없어. 산중 간악, 산속에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는 자, 여기다 밑줄 그을게요. 빙설이 남하시니 밑줄. 얼음과 눈이 남았대. 자, 이제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겨울의 흔적인 거지. 겨울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평교 광야에 자, 그대로 남아있는데 얘들아 운물이라는 거는 운물을 이제 경치, 문물 얘기하는 거야. 문물이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풍경 얘기하는 거지. 문물은 자, 문물. 아, 왜 이래? 문물의 모습이 변하였도다. 자, 왜 변하냐면요. 작은 글씨. 겨울에서 봄으로 이제 변한 거야. 이것도 클리닉 할 때 요렇게 잘 갖다 써야 된다. 자꾸 딴 거 갖다 쓰면 안 되고 요렇게야. 그래서 운물이 변했다라는 거는 계절이 변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어와 우리 성상. 얘들아 우리 성상은 임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임금. 애민 백성을 사랑하고 중농 농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니 자, 우리 임금은요. 성상은 임금이고 우리 임금은 애민은 알지? 백성을 사랑하고 중농이 뭐냐면 농사를 중요시한다는 거야. 화면 녹화를 하면 농사를 중요시해요. 농사를 중시하오시니 간측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권농유는 농사를 권장하는 임금의 말씀을
방곡이라는 건 우리 방방곡곡 이 세상 모든 곳에 반포하다라는 말은 퍼뜨린다라는 말이지. 자,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퍼뜨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슬프대. 자,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슬퍼요. 자, 농부들아. 자, 농부들아 밑줄 긋고요. 자, 여기 뭐 하는 거야? 청자 설정. 슬프다 농부들아. 무지하다라는 건 멍청한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리 멍청한들 네 몸 이해 고사하고. 얘들아, 여기서의 이해는 그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다의 그 이해가 아니야. 이익과 손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라서 이해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계산적인 거야. 계산을 따져보라는 거지. 이익과 손해는 고사하고라는 말은 됐고, 둘째 치고 이건 됐고, 그러니까 이거야. 너네가 아무리 멍청한데 너네의 계산적인 것은 때려치고 누구의 명령이야? 자, 밑줄 성의를 어길 거야. 임금님의 뜻을 어길 거야. 서리법. 자, 너가 이걸 어길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못 어겨요. 서리법이고요. 작은 글씨에 밑줄 그을게요. 자, 여기 보다시피 임금의 뜻을 근거로 제시하여 이제 강조하는 거야. 산전수답은 상반하게 비슷비슷하게 힘대로, 그러니까 능력껏이라는 말이지. 힘대로라는 말은 능력껏 하오리라. 1년에 풍흉이라는 건 얘들아 나쁜 것들이야. 나쁜 것들은 측량치 못하다라는 말은 예상치 못하여도, 계산하지 못했어도, 예상치 못하여도 인력이 극진하면 천재를 면하노니. 자, 얘들아, 인력이라는 건요 노력이야. 노력이 극진하다,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노력을 열심히 하면. 천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재지변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뜻인 거지. 날씨, 자연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이 천재는 자연현상이야. 자, 그러면 얘는 우리 보통은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타고난 운명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운명론적 사고를 맨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뭐라고 해? 너가 노력하면 운명도 면한다,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괄호로 묶어볼게요. 인력에서부터 면하나니까지 괄호로 묶어서. 자, 여기 괄호로 묶어서 밑줄 그을게요. 탈 운명론적 사고. 이건 반대예요. 운명론적 사고의 반대말이야. 탈이야. 탈. 벗어난 거야. 저각각, 개개인이 알아서 권면하다라는 말은, 자, 근면하고 성실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면하고 성실하면 너희들이 각각 알아서 근면하고 성실하면 게을리 굴지 말아라. 자, 드디어 가르침을 주네요. 게으르게 굴지 마. 작은 글씨 교훈적 계몽적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거죠. 부지런함을 강조해요. 자, 1년직에 제춘하니 범사를 미리 하라. 자, 여기 얘는 어휘풀이가 따로 안 나와 있어. 1년의 계획은요 다 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을 망치면 1년이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범사 모든 일을 3월에 봄에 미리미리 해라. 봄에 만약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실시라는 말은요 때를 놓친다라는 말이야. 때를 놓치면
고전은 단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자, 그래서 실시는 때를 놓치다야. 봄이 이렇게나 중요해. 봄을 망치면 1년이 망해. 근데 이 만약에 봄을 너네가 때를 놓치잖아? 그러면 종년, 올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1이 낭패일 거야.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괄호로 묶어서 봄에부터 낭패되니까지 가로로 묶어서 1월이 중요하다. 정월은 1월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1월의 중요성. 농지를 자 이제 중요해. 자 중요한데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자 여기 농지부터 괄호 열어봐. 땅을 다스릴 거고 소를 살펴서 먹일 거고 그 다음에 재거름, 재로 만든 거름을 쟁여놓고 한편으로 실어내어서 보리밭에 오줌 누기 설세기 전에 힘써 하소까지 괄호로 묶을게요. 자, 지금 땅을 다스리고 소를 살펴먹이고 재거름 어떻게 하고 오줌 누게 하고 이걸 설전에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해야 할 농사일이지. 해야 할 농사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열거. 해야 할 농사일들을 열거하는 거면서 자 지금 밑줄 그을게요. 뭐 하래요? 열심히 하래요. 교훈적, 계몽적이지. 자, 늙은이 근력없고 힘든 일은 못해도 낮이면 이역렵고 밤에는 새끼꼬아. 자, 늙은이는 말 그대로 그 늙은 사람이 당연히 힘이 없지 우리보다. 그러면 힘이 없으면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맡은 바가 있다는 거야. 자, 여기 괄호 열어봐. 늙은 사람도요 힘이 없고 그래서 힘든 일은 못해도 낮이면 이형을 엮을 거고요. 밤에는 새끼를 꼬아서요. 때 맞춰 집을 이으니 큰 근심 덜었도다까지 괄호로 묶어서 각자 맡은 일이 있다는 거야. 힘이 있든 없든 각자 맡은 일이 있으니까 이걸 열심히 해줘야 돼요. 얘들아 실과는 과일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실과는 과일. 이건 알아야 된다. 왜냐면 얘는 국어 독서 모의고사에서도 나와요. 실과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과일 얘기하는 거야. 과일나무에 보구 따고 가지 사이에 돌을 끼우고 정존날 미명시는 얘들아 밝아지기 전이야. 그러니까 새벽에 시험 삼아 한번 해보자. 며느리 잊지 말고 자 며느리한테는 뭘 당부하는 거야? 술을 빨리 이제 만들어라. 상춘 백화시에 화전 꽃으로 만든 전으로 일취 안주 삼아서 한번 취해보자. 상원날 달을 보아서 수한 홍수와 가뭄을 안다 하니 자 노농은요 늙을 노자야.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늙은 농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 자 이제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경험에 비추어 알미라. 대강은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거래. 예측할 수 있을 거래. 자 이제 여기까지는 농사일. 자 지금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 자 이제 설날의 풍속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정초에는요 우리 뭐해? 세배해야지. 세배해야 세뱃돈 받잖아. 자 정촌날 세배하면요 이거는 인정이 두터운 풍속이야. 지금처럼 뭐 세뱃돈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때는 그냥 이제 인정이라는 거지. 우리 너무 성스러운 거 아니야? 근데 12시에 여기 교회가 있지? 12시에 예배가 있네.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 다녔었어. 아 다녔었어? 그 거의 무교 같은. 나도 천주교인데 거의 무교거든. 무교인데 이제 천주교지만 무교인데 노래가 굉장한데. 나 전에 이쪽에서 학원 했었다 했잖아. 원래 딴 데서 했었을 때가 너네 아는지 모르는데 바다수영마트 있는 쪽에 그쪽에서 이제 새맑은고 맞은편에 했었어. 근데 거기 건물이 진짜 특이한 게 그때가 내가 거기를 시작한 게 코로나 때였어. 근데 그때 한창 그 신천지 이게 너무 유행을 했잖아. 유명했잖아.
그래서 막 애들 인사할 때 막 계속 이렇게 인사하고 그 신천지 애들은 그 암호 몰라? 신천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안 찍는데 이렇게 찍는데 그래서 애들이 막 학원 오면서 이러면서 들어왔거든. 그래서 했는데 지하에 교회가 있는 거야. 이 지하의 교회인데 어떤 애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우편물을 하면 이렇게 본 거지. 근데 자기가 분명히 맞대. 거기에 신천지 뭐라고 써있는 그런 우편물이더래. 그래서 큰일 났다. 우리 진짜 큰일 났다. 말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그 다음날 뭐 눈치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뒤에 막 대문짝만하게 막 붙여놨더라고. 자기들은 신천지랑 전혀 관련이 없고 막 이래. 자, 여기 대단한 곳이네 막 이랬어. 근데 이제 지하 1층은 교회였어. 근데 그 건물이 진짜 편견이 없는 게 꼭대기층은 무당집인 거야. 진짜로. 근데 거기가 5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내가 4층이었거든.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들어오면 막 찬송가가 막 들려. 찬송가가 막 들리는데 올라와서 수업을 하고 있으면 막 위에서 막 쿵쿵쿵 이러면서 자, 여기 진짜 그 편견이 없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래를 이렇게 들으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빨리 경건한 마음으로 자, 새 의복이 뭐야? 설빔 얘기하는 거야. 이제 세배하러 갈 때 이제 예쁘게 옷 차려입는 거 떨쳐 입고 친척들이 서로 이제 방문을 하는 거죠. 찾아서 넘겨. 자, 노소 남녀는요. 남녀노소 아동까지 3355 모여서 다닐 적에 자, 얘들아 이거 밑줄 그을게요. 와각버섯하고 울긋불긋 밑줄 긋고요. 자, 와각버섯은 의성어야. 소리를 글자로 나타내는 거야. 바삭바삭, 부스럭부스럭 이런 뜻이야. 그리고 울긋불긋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얘는 울긋불긋한 모양을 글자로 나타낸 거죠. 얘는 의태어. 의성어, 의태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의성어는 소리를 글자로, 소리 성자야. 태는 모양이야. 그래서 모양을 글자로 나타내면 의태어. 합치면 음성 상징어. 와각버석, 울긋불긋, 물색이 번화하다라는 거는 화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화려하다. 물색이 번화하다는 화려하다. 사나이는 얘 사내아이야. 사내아이는 연을 띄울 거고요. 계집아이는 널을 띨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이제 널뛰기를 할 거고 윷놀이를 이제 내기를 하는 건 이제 어린 아이들의 놀이야. 사당에 새 알 인사드리니 떡국도 먹고 이제 주가 또 있다라는 거지. 엄파도 그냥 파, 미나리도 우리가 아는 야채. 자, 이거를 무오염에 곁들이면 신신이라는 건 싱싱하다, 새롭다. 싱싱하니 오신채를 부러워하겠어? 라는 거는 부럽지 않아요. 서리법.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 여기 앞에 정초 아까 우리 괄호 열었지? 여기다가 밑줄 그어. 설날의 풍속 얘기하는 거야. 설날의 풍속. 자, 넘겨서 여기까지 부러워하랴까지 이제 설날의 풍속이고요. 자, 보름날부터요. 괄호 열어봐. 보름날. 약식 달의 차례 신라적 풍속이라. 산채를 삶아내요. 육미와 바꿀소냐. 얘들아, 산채는 뭐 쑥이라든지 뭐 참나물이라든지 우리가 그 먹는 나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산채를 이제 나물을 삶아냈어. 육미는 고기 얘기하는 거지. 고기랑 바꾸겠어 라는 말은 바꾸지 않아. 고기가 더 맛있어요. 서리법. 근데 뭐 이건 지금도 그렇지. 샤브샤브 먹으러 가면 야채 좋아하는 애들 있고 죽어도 고기만 먹는 애들 있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는 거야? 이렇게 싱싱하고 건강한 것이 고기랑 바꾸지 않을 정도라는 거야.
자, 귀 밝히는 약술이면 이 당시에는 이제 풍속이에요. 이 날에 술을 먹으면 이제 조금 뭐 술이라든지 뭘 마시면 이제 병을 이제 물리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밤도 마찬가지, 부스럼 같은 피부병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대요. 그리고 먼저 불러서 더위 팔기, 달맞이, 횃불 켜기 다 이거 놀이야, 놀이. 흘러오는 풍속이요 아이들 놀이로다. 작은 글씨로 밑줄 긋고 정월대보름의 풍속까지. 잠깐만. 갑자기. 들어와. 문학책을 먼저 펴시고요. 자, 요렇게.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나는 그 야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너네는 보통 고기를 좋아하나? 근데 이거 사람 취향이기는 하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막 누가 물어봐서 얘기를 하면 야채 좋아해, 뭐 고기 좋아해 해서 내가 야채를 좋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비웃었거든? 좀 열받는 포인트가 이거야. 그리고 누가 여행 이런 얘기를 하면 취향을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나는 여행을 안 좋아한다. 난 여행을 안 좋아해. 그래서 나는 진짜 신혼여행도 가기가 싫었어. 진짜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어디를 간다고 생각하면 일정을 빼야 되고 짐을 챙겨야 되고 거기에 또 내가 엄청나게 계획이 딱딱딱딱 짜지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도 좀 다 이 얘기하면 좀 질려하기는 하는데 A안과 B안을 이렇게 해놔서 이게 만약 안 됐을 시 여기 가는 것까지 다 짜. 이거 지들은 좋지. 근데 나는 힘드니까 여행이 좀 힘들어. 그리고 뭐 딱히 감흥이 없어. 가서 막 뭐 이렇게 막 와 진짜 좋다 멋있다 이게 좀 없거든. 그래서 여행 안 좋아한다면 또 다들 막 비웃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아 막 이래. 진짜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막 이래. 근데 너무 열받는 게 유재석 유튜브 하잖아. 유튜브 나와가지고 막 아이유나 유재석이 여행 안 좋아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너무 멋있다는 거야. 내가 안 가고 고기 안 먹는다 했을 때는 비웃더니 막 연예인들 나와서 여행 안 좋아합니다 이러면은 막 너무 멋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폈죠. 자, 그래서 그랬고, 자, 우리 여기 일단 한 작품은 끝났고 넘어가서 우리 오늘 3개 나가야 돼. 일동장류가하고 연행가까지. 근데 양이 별로 안 많아요, 생각보다. 194페이지, 그러니까 195페이지 가보자. 자, 일동장류가요. 이 작품은 사실 여기 위에 보다시피 일동장류가는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간 이야기야. 근데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간 것에 대해 쓴 기행가사인데 내용이 진짜 길어. 실제로 내가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이렇게 원문을 본 적은 있는데 정말 길어. 그래서 지금까지 일동장류가가 수능 특강에도 한 3번 실렸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도 한 5-6번이 출제가 됐었거든. 근데 나왔던 부분들이 다 달라.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어느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될지를 몰라. 그러면 근데 또 문제는 안 읽혀. 이 작품은 잘 안 읽힌단 말이야. 그래도 어떻게 나오는데 그럴 때는 얘들아 뭐를 해야 돼? 자, 여기다 밑줄 한 번만 그을게요. 화자가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체크해. 태도만 체크해. 지금 이 대상 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얘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자, 그리고 내려가서 봤더니요. 일동장류가를 한번 볼게요. 일동, 일본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일동은 일본이고요. 일본의 장유, 여행을 간 노래, 이야기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요. 이 사람이 정말 개인의 취미를 목적으로 간 여행이 아니라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게. 통신사의 서기로 수행 밑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관이야. 그러니까 나라의 명을 받아서 일본을 간 입장인 거지. 그러면 이 당시는 얘들아 이사를 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이제 조선시대잖아. 그리고 뭐 마을을 떠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한번 이제 시집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는 이 지역에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교류하는 게 힘든 시대에 지금 얘가 뭐라는 거야? 일본을 간 거잖아. 뭐 물론 돌아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란 일을 수행하긴 하지만 뭐가 깔릴 거냐면 고국을 떠나는 쓸쓸함이 깔릴 거야. 진짜 가기 싫어.
고국을 떠나며 느끼는 쓸쓸함이 기행가사이지만 드러날 거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일본을 관찰하러 간 내용이지. 일본에 대한 관찰이 함께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객관적인 관찰에 주관적인 비판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줄 거고, 주관적인 건 내 감상을 얘기를 할 거니까 근데 그 감상이 비판이라고 나와 있지. 자, 앞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193페이지. 비행기를 타고 갈 리가 없지,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배에 있는 방, 선실에 누워서, 자, 내 신세를 얘들아 생각해봤거든. 내 신세 동그라미 하시고요. 내 신세가 어떻대? 가뜩이나 심란해요. 자, 화살표 연결해보자. 내 신세가 너무 심란해. 왜? 내가 고국을 떠나니까. 자, 여기 작은 글씨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자.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한 걱정이야. 뭐 지금이야. 구글 맵 있고 지도 있고 그 다음에 팝하고 키면은 다 통역되고, 근데 이 당시엔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은 거지. 근데 날씨까지 안 받쳐줘. 지금 뭐야? 대풍이라는 건 이제 큰 바람인 거야.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일어나 이제 난리 났지.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자, 밑줄 그을게요. 태산 같은 성난 물결. 태산이라는 말은요, 엄청나게 크고 높은 산이야. 그러니까 물결이 지금 엄청나게 크게 치고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험한 파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천지에 자욱하니 쭉 깔렸으니, 이 단어는 외우진 않아도 좀 눈에 익혀놔.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이거는 배야, 배. 배를 얘기해요. 자, 그러니 만곡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가 어떻게 되어 있어? 나뭇잎이 부대끼듯이라고 했어. 자, 밑줄 나뭇잎이 부대끼듯. 이라는 말은 뭐예요? 팔랑팔랑 거린다는 거야. 팔랑팔랑 거리는 거야. 가볍게 팔랑팔랑 거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배가 물결이 너무 화가 났으니까, 성이 났으니까 팔랑팔랑 거린다는 거지. 어느 정도냐면요. 근데 이 사람 좀 오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다 위에 배가 있는데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 끝이면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오버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하늘에 올랐다가 땅 속으로 꺼지니, 자, 과장법이죠. 꺼지니 어떻게 됐대요? 12발 쌍돛대는 나뭇가지처럼 굽어있고, 돛대가 얘들아 종이처럼 구겨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52폭 초석 돛은, 돛이 어떻게 돼 있어? 요렇게 생긴 돛이 바람 때문에 이렇게 반달처럼 구부러져 있고, 굵은 울의 잔 벼락은 등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골의 동안용에다 밑줄 긋고 별표 할게요. 이거 지금까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대목이에요. 별로 문제도 창의적이지 않아. 얘 뭐라고 나오냐면 맨날 성난골의 동안용이, 아유 진짜 성난골의 동안용이라고 하니까 진짜 고래와 용이 등장을 했다라고 항상 시험 문제 나오거든. 얘들아, 이건 성난골의 동안용은 진짜 그 고래와 용이 등장한 게 아니라 파도를 비유한 거지. 화가 난 고래 같고, 동은 움직일 동자야. 움직이는 용처럼 물속에서 장난질을 치니, 방 속에 요강, 타구, 요강은 뭔지 알 거고, 타구는 그냥 침 뱉는 그릇이야. 얘가 막 이제 난리가 나. 막 진동이 일어나니까 자빠졌다가 엎어졌다가, 상하 좌우 배방 널빤지들은 잎잎이 우는구나. 자, 괄호로 묶어볼게요. 방 속부터 우는구나까지 괄호로 묶어서, 작은 글씨 절박한 상황을, 여기서 해악은 웃기게가 아니야. 가볍게 표현한다. 자, 이제 드디어 다행히 이윽고 해가 돋거늘 라고 했어요. 해가 이제 가라앉았어.
자, 그러면서 이윽고 풍랑이 가라앉건을, 자 이제 어때? 장관이라는 건 멋진 풍경 얘기하는 거야. 이제 해가 싹 가라앉으니까 풍경이 너무 멋진 거지. 일어나서요 배문을 열고 문을 세워놓은 기둥을 잡고 서서 사면을 바라보니, 자 밑줄 어화 장할시고 밑줄, 이 얘기는 뭐야? 감탄이지. 어화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자 뭐라고 얘기를 해?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을 또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에 이런 구경을 할 수 있을까? 감상이면서 예찬이죠.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 뿐이로세. 자 넘겨서요. 등 뒤로 돌아보니 동래. 자 얘들아 여기 동래는 지금의 동래를 얘기하는 거라서 동래가 부산 얘기하는 거야. 자 왜 눈썹 같다라는 거, 큰 산에 눈썹이라고 하면 아주 작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작게 보인다. 자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매 눈썹 같다라는 말은요 매우 작음, 매우 작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멀리 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동남을 돌아보니 바다가 가히 없다라는 건 얘들아 끝이 없대. 쫙 펼쳐져 있고 위아래 푸른 빛이 하늘밖에 닿았도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 슬프다 밑줄.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감정 직접 제시. 슬프다. 왜요?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막막함이야. 막막하고 두려운 심정. 함께 떠있는 5배는 간대. 분명 이제 나란 일로 오는 거기 때문에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이 왔는데 같이 왔던 5배, 5척의 배는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대. 아까 그 막 물결 때문에 없어졌겠지? 사면을 둘러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구나. 즉 그 작은 돛은 5배의 그 5배의 돛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들락날락 한다는 건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라는 거지. 선중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하여 똥물을, 자 멀미하는 거야. 멀미를 해서 자 밑줄 똥물을 다 토하고 기절하여 죽게 되었어요. 뭐 진짜 죽었다는 건 아니고 죽을 지경이야. 뱃멀미의 고통. 그나마 다행인 건요, 종사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배를 운전하는 사람 아니면은 외교관, 같이 간 외교관은 태연히 가만히 앉아있대. 국보는 자 이제 드디어 자 외인들 나왔어요. 국보는 구경하느냐. 자 구경하는, 여기 외자 아이는 일본 애들 얘기를 하는 거야. 일본. 자 국보는 외인들, 아까 우리 비판적이라고 했으니까 외인들에다가 세모하시고요. 구경하는 외인들이 앉아서 굽어봐. 이렇게 쓱 보는 거야. 그 중에 자 지금부터 이 외인들의 생김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부터 괄호 열고, 그 중에 사나이, 남자아이들은요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꼭지만 조금 남기고 고추상투 하여시며 발 벗고 바지 벗고 칼을 하나씩 차고 있더래. 자 외녀는 일본 여자들이지. 일본 여자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어. 근데 밀기름을 듬뿍 발라서 뒤로 잡아매어서 족두리 모양처럼 둥글게 감았고요. 그 끝은 두루 틀어 비녀를 꽂았고요. 물온노쇼 귀천하고, 자 노소와 귀천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레 모양의 빛을 꽂았구나. 의복, 옷을 보아하니 자 폭이랄지 폭 없는 두루마기,
그 다음에 조각난 소매 남녀 없이 다 똑같대요. 넓고 큰 접은 때를 느즈키 둘러띠고 일용 번백 온갖 것은 가슴속에 다 품었도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구분을 해? 남편이 있는 여자들과 남편이 없는 여자들을 이제 또 일을 칠했고 뭐 일을 칠하지 않았구나까지 괄호. 자, 여기 작은 글씨에 밑줄 긋게 외인들의 머리치장과 옷차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이랬대. 검게 남편이 있으면 이제 검게 이렇게 일을 칠했다는 이제 그런 풍속이 있었대. 그래서 아무튼 이걸로 남편이 있냐 없냐를 이제 따졌다는데, 자, 이게 일동장류가. 자, 마지막 우리 연행가 한번 볼게요. 연행가 더 짧아요. 자, 연행가는 쭉 넘겨서 200페이지. 그래도 우리 이거 하면 가사가 끝나서 시조야 뭐 짤막짤막 하니까. 자, 가사 200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아까 일동장류가는 일본이었지. 연행가는 얘들아 청나라야. 청나라. 연이 청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를 다녀와 쓴 노래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요. 기행가사고요. 얘도 사실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청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보여주는데, 말하다시피 여기 묘사라는 말은 항상 말하지만 그림 그리듯이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밑줄 긋자. 청을 배척하는 의식.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앞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다행히 앞부분은 생략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뒤에 부분만 짧게 볼게. 자, 녹창, 초록색 창에 붉은 문, 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자, 밑줄 오색이 영롱하고요, 만물이 번화하다. 두 개를 묶어서 이제 화려함이지. 집 안주 사람들은요, 길에서 나와 구경하니, 근데 의복이 얘들아 괴이해야 돼. 괴이해야 돼요. 이게 뭐야? 비판적 태도지. 자, 지금부터 머리는요, 우리 그 중국 드라마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변발이 요렇게 생긴 거잖아. 앞머리 앞에만 막 머리를 깎고 뒤에는 이제 따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자, 얘네가요, 머리는요 앞부분은 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만 따서 내리칠 거래. 늘어뜨려 놓을 거야. 그 다음에 명주실로 댕기하고 모자를 하나 눌렀으며 1년 괄호 열어볼게요. 1년 360일에 양치를 한 번도 안 해. 그래서 여기 보이면 이빨이 황금이라고 했는데 진짜 황금이 아니라 누래서. 그래서 니네가 나중에 대학교 가면 유학을 갈지 모르겠네. 교환학생이든 유학을 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가봤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많이 갔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룸메이트로 중국 사람을 만나면 진짜 미칠 것 같아. 너무너무 더러워서. 근데 너무 부자야. 말도 안 되게 부자야. 진짜 말도 안 되게 부자인데 아무튼 그게 있나봐. 그래서 이 당시는 얼마나 더하겠니? 1년 365일 중에 한 번도 양치를 안 해서 이가 황금 색깔이야. 그러니까 누렇대. 그리고 손톱이 5칠하는 건 뭐야? 안 깎아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괄호로 묶어서요. 자, 근데 좀 오버한 것도 있겠지. 왜? 청인에 대한 민족적 우월감. 쟤네가 저렇게 더러워. 우리가 더 나아. 라는 얘기야. 검은빛 저고리는 깃 없이 지었으되 옷고름은 달지 않고요, 단추를 달았대요. 그 다음에 검푸른색의 바지, 짙은 남빛 속거 허리띠로 둘러매고 두 다리에 횡점 모양 타오구라 이름하여 회목에서, 자, 손목 부분에서 오금까지
회미하게 가뿐하게 들이끼고 기덥슨 청두루마기 단추가 여러 개다. 좁은 소매 손등 덮어서 자 이제 손등까지 덮는 소매 팔 길이는 손이 겨우 들락날락할 정도의 긴 팔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두루마기 위에 저고리 위에 무릎 위에 슬갑이라. 곰방대 담배 얘기하는 거지. 곰방대에 물뿌리 담배 넣는 주머니를 또 따로 차고 다녀. 그래서 부싯돌까지 껴서 들고 뒷짐을 지면서 다닌대요. 넘겨. 사람마다 다 그 모양이니 천만이니 한빛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자 소국 사람. 자 여기에다 밑줄 그을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근데 이거는 청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야. 그러면 좋은 말은 알지. 소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고 저희끼리 지적인다 소리는 지들끼리 이제 청나라 말로 얘기를 하니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청나라 말이니까 어떻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대요. 작은 글씨 언어가 달라서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계집년들 볼만하다. 그 모양은 어떻더냐. 자 괄호 열고요. 계집년들 여자아이들은요 볼만해요. 모양이 어떻더냐. 머리만 축혀 올려 가르마 안 타고요. 뒤통수에 모아다가 맵시 있게 꾸미고 오색으로 만든 꽃을 사면으로 다 꽂아서 분홍색, 그러니까 블러셔 볼터치하는 거야. 도화분을 단장하여 반쯤 취한 모양같이 막 볼터치를 했대. 붉고 고운 태도 눈썹을 다스리고 긴 머리를 고이 끼고 붓으로 그렸으니 입술 아래 연짓빛은 붉고 고운 여자의 입술이 분명하고 귓방울 두른 군형. 자 그러니까 여기 귀걸이를 달았대요. 까지 괄호로 묶어서 시선의 이동에 따른 서술이면서 인의 머리와 얼굴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지. 의복을 볼짝 시면 사나이 제도로 돼 남자의 옷차림과 비슷한데 다운빛 바지에다 푸른빛 저고리를 입었어요. 연두색 두루마기 발등까지 길게 지어 목도리며 소매 끝동 꽃무늬로 술을 놓고 품은 넓고요. 소매가 넓어서요. 풍신좋게 풍채가 좀 좋아 보이게 여유있게 떨쳐있고 옥수는 내가 외우라고 해서 삼삼옥수 할 때 그 옥수야. 그러니까 손가락 예쁜 손가락 예쁜 손. 금지화는 외장만하게 크고 굵은 반지 끼고 다니고 손목에 옷걸이가 뭐겠어? 팔찌도 되게 많이 이제 끼고 다니더라 라는 거. 화려하게 치장하더라 라는 것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